라디오 매거진 부산에서 마련하는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2015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부산 시민에게 새해 인사를 먼저 해주실까요?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저희 부산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마다 다 뜻대로 이루시고 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부산 지역 진보 인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석준 교육감의 당선으로 지역 교육계가 기대와 우려로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자, 6개월이 흘렀는데요.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로 부산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예, 실제 말씀대로 이제 그동안 진보 정당 활동을 했던 제가 당선됨으로 해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또 더 나은 방법으로 실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그리고 점진적으로 합리적으로 부산 교육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교육감께서는 이제 점진적인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일선 학교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말씀을 해오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환희라고 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선 부산 교육의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우선 제가 공약했던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다음에 900개가 넘는 교육청 정책 사업들을 대폭 정비해서 한 40% 정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바로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사업들 정비를 통해서 업무 경감을 시도를 했고요. 또 실제 현장 중심의 어떤 이 지원 활동을 위해서 교육청 조직을 큰 틀에서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한 10% 정도의 인원을 감축해서 학교 현장에 더 많은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부산 교육이 변해야 되고, 그런 변화의 과정에 교육가족들이 다 함께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개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실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방학 중 연결시 보충 수업을 금지한다든지 야간 자율학습 강제 참여 금지 이런 것을 전격 실시하셨는데 시급하다고 보신 건가요? 우선에 예를 들자면 연교시 금지 같은 것은 이미 교육부에서 오래 전부터 지침으로 내린 것인데 학교 현장에서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오히려 방학 때 이 점심 이전에 5시간씩 하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일찍 학교 오게 만들고, 또 실제로 일찍 오지만 수업에 집중하기 힘드니까 다 와서 엎드려 자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계속 지속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내린 지시는 방학 중에는 적어도 오전에 4시간 이상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토요일 날 수업 안 하는데 방학 때 더운 여름날에 토요일까지 와서 수업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학교가 좀 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야간 자율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자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거의 강제적으로 다 남아서 그렇죠. 자리를 네. 지키게 하니까 실제로 그 면학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고 또 아이들은 그냥 실제 그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붙들려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좀 학교가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 잘못된 관행들을 좀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부터 그런 이제 변화의 노력을 했고 좀 이게 시기적으로 늦게 지침이 내려가다 보니까 일선에 조금 혼란은 있었는데 이번 겨울 방학 때는 미리미리 그런 이제 이 지침을 통해서 네네. 좀 방학 때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자 이런 그 주문을 한 거고요. 뭐 일부 아직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이제 그 안정화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흔히 학생, 또 학교 교육, 또 이것이 교육청 이런 네. 단어를 들으면 예. 학력 신장이라는 것에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학 입시를 맞아서 특정 대학에 몇 명의 학생이 입학했다더라. 예.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학부형들이 공부 안 시킨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그 갈등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 당연히 뭐 그런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 부모님 마음에서는 우선 학교에 아이들이 오래 있으면 그렇죠.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또 학교에 오래 잡아줘야 딴 데로 안 샌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다 해보셔서 알지만 학교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선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할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자율학습을 자율화하면서 참가율은 좀 떨어졌지만 그 남아있는 학생들은 훨씬 면학 분위기가 좋아져서 네네. 공부가 잘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이제 또 자율수 학습이나 보충 수업도 이제는 그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걸 맞춤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훨씬 이제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는데 조금 이제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건지인데 네. 지금 현재로는 이 학생들이 주로 이제 독서실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일정 학생들은 좀 이렇게 네. 갈 곳을 잘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또 그들이 갈 수 있는 공간 또는 그 자신들의 어떤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빨리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 충분히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이 학생들한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서 꼭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자기 끼와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일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선거 때도 김석준 그러면 혁신학교 이렇게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최종 선정을 마치셨고 예. 내년 이제 3월이면 본격 시행이 되는데 부산형 그 혁신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많습니다. 예.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예, 말 그대로 표현이 지금 혁신학교라고 하니까 그 표현 자체에 조금 이렇게 정서적 거부감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좋은 명칭을 공모 중입니다. 많은 의견들이 지금 네네. 제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표현을 혁신학교로 하든 또는 다른 이름으로 하든지 그 취지나 방향의 핵심은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대폭 허용하고 또 수업하는 과정도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도 바꾸고 평가의 방식도 바꾸고 또 주요하게는 학부모님들이 단순히 어떤 이 외부의 관찰자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도 내고 또 함께 책임도 공유하면서 학교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를 만들어가고 바꾸어가는 이런 모습의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10군데를 지정을 해놓은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된 이제 10군데는 유치원 1군데, 초등학교 6군데,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1군데, 특수학교 1군데 이렇게 이제 고루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자율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런 그 학교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그 재정을 1년에 첫 해에는 5천만 원, 그 다음 해부터 3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학교를 함께 바꾸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부터는 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를 통해서 준비 작업들을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런 언론사와의 그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청렴도 꼴찌 교육청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뭐 조직 개편도 단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를 저희들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청렴도 부분은 한번 어떤 그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렇죠. 당장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여다보면은 이전까지는 그 청렴도 평가에서 이 외부 청렴도보다 내부 청렴도가 낮아서 전체로 이제 등수가 쳐졌는데 그 2014년의 경우에는 또 내부 청렴도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평가는 개선이 된 데 반해서 외부 청렴도가 꼴찌를 함으로 해서 등수가 16등으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외부 청렴도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학교 운동부 운영의 문제입니다. 여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비리나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평가가 낮았고 또 하나는 이제 방과 후 학교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게 이제 청렴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 개선되고 있는 내부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인사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금 그 개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부라든지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투명하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시설 관계도 이 감사를 강화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이 고발 창구들을 제시해서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떨어진 게 높아지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일로 일단 그 청렴도를 좀 이렇게 높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학력에 대한 그 관심과 또 이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거 이걸 핵심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중학교 의무 급식이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 나라가 흔들흔들했는데 1년간 유예를 하셨습니다. 1년 정도면 어떻게 시행이 가능할까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나라 헌법 31조 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의 그 급식도 사실은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취지로 이제 이미 17개 교육청 중에서 10군데는 중학교까지 다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 여건이 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공약했는데 실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내국세의 20% 정도가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액수 자체가 부산교육청만 해도 2천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절대액이 줄었고 인건비는 1,500억 이상 늘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기존 사업들도 많이 축소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누리과정까지 이렇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 제가 공약한 거라고 하지만 그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1년 유예를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부산시나 시의회도 충분히 필요한 그 이유들을 설명을 했고 해서 내년에는 뭐 재정상이 우선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그 재정상이 크게 호전 안 된다 하더라도 시나 시의회를 충분히 설득하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이루어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들이 그 보도를 통해서도 자주 접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 특히 주체인 학부형들 또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계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교육감님한테 많이 하던가요? 일단 학부모님들이나 또 교사들, 학생들 이렇게 그 집단별로 다양한 형태의 토론 모임 또는 즉석에서 만나는 걸 했는데 실제 중요한 건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학력 신장에 대한 요구들이 크신데 그래서 저는 늘 주문할 때 학부모 마음하고 부모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 부모로서 생각할 때는 전체 공동체나 우리 이웃까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만 학부모 마음으로 탁구로 하면 우리 애가 큰 남들보다 잘하기를 바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가 잘 크려면 혼자 잘 클 수 없다. 이제는 전체가 다 같이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마을이나 공동체가 아이들을 다 책임져야 하듯이 우리도 꼭 내 자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주문하고 우리 학생들은 워낙 주문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시험 치지 맙시다 말부터 해서 그래서 아주 생기발랄하고 다양한 주문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어쨌든 아이들 생각은 뭔가 자기들 의견을 학교에서 반영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들을 좀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게 제일 큰 그 주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학부모 조례 이런 걸 제가 공약은 했습니다만 부산의 여건상 조례를 이제 만들거나 개정하려면 또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그 요구나 또는 의견들을 좀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 인기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인사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간부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왔는데 교육감 임기를 마치시게 되면 1위 하실 자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소통하고 열린 어떤 그걸 해야 되지만 제가 청에 와서 보니까 이 교육청 안에서도 크게 보면 이제 이 교육국하고 행정국, 일반 공무원과 이제 교육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서로 굉장히 사안에 대해서 보는 게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지금 강조하는 게 칸막이를 좀 낮추고 종국이는 없애자.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칸막이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다양한 어떤 우리 구성원들의 바람이나 요구를 제대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치는 않더라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칸막이를 낮추고 소통하겠다고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쪽에 다 칭찬받긴 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돌 많은 일은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맡겨진 책무니까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고요. 끝으로 새 우리 교육 가족들 또 부산 시민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죠.
예,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아직 왜 그래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고, 또 거꾸로 굉장히 걱정하셨던 분은 오히려 뭐 괜찮네 뭐 이런 이제 평가가 상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모두를 다 충족시키긴 참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부산 교육이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교육가족들과 또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부산교육을 점차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되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부산교육을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바꿔나가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변화되는 교육청의 모습, 또 부산의 교육 기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라디오 매거진 부산에서 함께한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만나봤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